안녕하십니까. 부사 테레비의 부사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은 아니고 직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제일 처음에 취직했는 곳이 그 CNC입니다. CNC. 자동차 뭐 브레이크 노즐하고 뭐 이런 거 철 같은 거 뭐 깎아가지고 기계로, 기계 그때 세대 보면서 개당 뭐 20초짜리도 있고 뭐 30초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3개니까 하나 꽂고 기계 돌리고 하나 꽂고 기계 돌리고 하나 꽂고 기계 돌리고 3면이 다 기계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2교대로 처음에 일했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2교대다 보니까 그래도 20대 젊은 나이에 2교대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기름이 항상 퇴근할 때쯤 되면 저 공장 전체가 안에가 그 기름이 둥둥 떠댕기거든요. 이제 옷이며 신발, 바지, 머리카락에도 항상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집에서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기숙사 아파트에 들어있었는데, 거기 기숙사 아파트에 인도네시아 직원도 몇 명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3D 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맨날 기름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욕조 같은 데 보면 아예 기름 구덩이에요. 기름 구덩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야간에 일하다가 기계에 이제 부품이 끼었어요. 끼었는데 그거를 제가 빼다가 그 기계 고작동이 되는 바람에 오른손이 그 손에 찡겨가지고 오른손, 그러니까 요 부위가 나갔습니다. 그때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그때 이쪽 손이 부은 상태에서 새벽에 일했는데,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뺐는데 그게 기계가 그래 돼가지고, 아무튼 그때 한쪽 손이 팅팅 부러진 상태에서 아침에 상무가 오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밤새도록 팅팅 부어서 일을 못 하니까 그 상황에서 어디 갈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상무가 오길래 상무하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오른손 여기 손 요 부위에 있는 뼈가 으스러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술 받고 기부사하고 그 길로 회사를 다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왜 데려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른손잡이로 일해야 되는 기계가 항상 오른손잡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하래요. 왼손으로 기부사한 채로 왼손으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글펐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부리는구나. 사람이 다쳤는데 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일 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그런 거 없이 산재 처리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어리니까 뭐 압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 하다가 도저히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 다쳐도 저를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1년 넘게 당겼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는 생산직이 제일 그거 맞는 줄 알고 뭐 휴대폰 관련된 쪽에서도 생산해봤고요. 그때 한창 뭐 애니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사이언 이런 휴대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증착하고 뭐 여러가지 있었고, 도색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파이프 공장도 가봤는데 역시나 파이프 공장 가니까 또 체력이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그때는 이제 또 수출할 때 스티로폼 말고 친환경 때문에 또 그 골판지 박스를 또 만드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무 난이도가 좀 빡십니다. 왜냐하면
그 골판지를 계속 들었다 놨다 기계로 잘라야 되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특례병이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특례병 동생들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역시나 오래 일할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철강에도 가봤습니다. 철강 가서 포항 포스코에서 갖고 오는 대형 철판을 H빔, 이제 백화점이나 뭐 대형 뭐 마트,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이런데 그 H빔 있지 않습니까? 뼈대. 그 뼈대를 만드는 용접, 기계 용접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철판 갖고 오면 철판을 잘라 가지고 H 모양으로 이제 용접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집에서 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고 바이크 타고 다녔으니까 바이크 타고 하루에 2시간씩 출근했어요. 그 거리가 국도로 다녀야 되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뭐 한 40분 하면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도로 요리조리 가다 보니까 가는데 오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출근인데 여기서 집에서 6시에 나와야 됩니다. 6시부터 미치듯이 달려가야 돼요, 회사를 가려면. 처음에는 그 회사도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조금 그런, 그때는 20대다 보니까 한두 살 많은 형들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런 노는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그때는 기숙사 생활 안 하고 나는 출퇴근하겠다. 그냥 내가 내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출퇴근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철강 쪽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이 사건 한번 터지면 이제 진짜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때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또 부주의로 하면 저게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보다는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접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또 자동차 정비공장, 1급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체반에 들어갔습니다. 하체반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자동차 맨날 뜯고, 사고차가 많으니까 단점이 사고차, 피 묻은 차가 많아요. 뭐 뜯으려고 하면 이제 시트 안에 들어가고 뭐 뜯고 해야 되는데 차 완전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판금반에 가서 판금해서 도색부 가서 도장을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하체 조립에 엔진도 달고 대시보드도 달고 뭐 시트 탈거 있는 거 다시 장착하는 거잖아요. 매번 그거 했는데 당시에 이제 단점이 이게 보수가 엄청 적어요. 그때 보수가 얼마 줬더라. 초임이 한 80만원? 80만원 이렇게 받다 내니까 그걸로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맨날 손톱에 그 기름이 끼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좀 손 꺼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돈이라도 많이 벌면 괜찮은데 돈도 별로 못 벌고 일은 고되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동차 뜯고 하고 뭐 이런 거 좋았는데 단점이 돈이 안 되고, 뭐 물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면 뭐 카센터 차려가지고 나중에 뭐 좋게 뭐 자기 사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제 능력상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일 찾자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꼭 빌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덤태기 씌고 자기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남을 이용하고, 자기가 사고 친 거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갑질하는 직원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뭐 당연히 저보다 일찍 들어왔으니까 대우해 주는 건 맞는데 그 신입들한테 막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한 번 정도 물어보면 괜찮은데 2번, 3번 물어보면 그때부터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한번 알려줬다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비례별 사람 다 있지만 그 사람 맞추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뭐 사무직이든 뭐 현장직이든 간에 뭐 생산직이든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로 하는 게.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는 분들이 정말 의외 보면 대단한 거고요. 아니면 뭐 빌런들이 없어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돈 벌기가 역시나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뭐 사장이 쓰레기든지 아니면 뭐 차장이나 부장이 쓰레기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비리가 많은 회사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산직이 더 이상 아니다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생산직은 안 한다 완전 접었고요. 영업직, 판매직 이런 것도 저하고 안 맞고요. 저는 물류직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이제 물류직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물류직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합니까? 일단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가대기 하고 뭐 운전해야 되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 때문에 물류직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생산직 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류직 하면 힘들어요.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생산직 같은 경우는 뭐 라인을 타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이래 뭐 만들든지 하면 좀 지루한 맛은 있지만 굳이 막 몸을 막 쓰고 막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생산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저번에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들 같지만은 그날 취업을 했는데 꼰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생산 라인에. 근데 초보가 뭐 압니까? 뭐 사출 찌꺼기 제거하고 앞에 뭐 이것저것 부품이 불량인지 확인하고 돌리는데 자기가 하면 15초 만에 끝난대요. 근데 저는 신입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30초가 걸려요. 서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아니 금방 왔는 사람한테 제가 뭐 베테랑도 아니고 금방 알려줘 놔놓고 15초 안에 무조건 넘기래요. 빨리빨리 하라고. 장난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열받더라고. 그래가 이거는 이러니까 사람이 계속 뽑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1년 내도록 사람 뽑아요. 그 직장을 얻을 때 1년 내도록 떠 있는 그런 직장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요 하루가 뭡니까? 밥 먹기 전에 다 집에 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도 제가 그 헤드라이트 그 갑질하는 인간한테 얘기했습니다. 혼자 다 하라고. 나는 갈 테니까 수고하라 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이 회사에 뭐 목숨 바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대우를 해줄 회사 같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달라붙어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급 받는데 시급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이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 왜 요거를 얻어먹어야 되는지. 신입이면 최소한 하루는 지켜봐줘야죠. 요즘에는 뭐 수습해가지고 뭐 몇 달 봐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또래이 같은 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또래이도 아마도 과거에 다른 직원들한테 갈굼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물류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류 일을 찾다가 처음에 들어갔는 게 대기업 납품하는 물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식자재 물류 유통을 해요. 거기에 이제 뭐 병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마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큼직큼직한 뭐 회사들 삼성전자나 이런데 뭐 식자재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재료들 이게 말 그대로 먹는 거 뭐든 먹는 거 뭐 일부 뭐 생필품도 같은 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뭐 빗자루 이런 것도 들어가긴데 대부분이 식자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큰 기업체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죠. 그때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쌀도 뭐 몇 톤씩 들어가고 하루에 계속 쌀도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회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아침 출근하면 일단 이거는 두 번째 회사고 그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 그날 나갈 거 계속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코드
라벨을 계속 뽑습니다. 주문 들어왔는 거 계속 뽑아가지고 하루에 뭐 수천 개가 나와요. 그거를 계속 포장을 해야 돼요. 라벨을 붙여야 돼. 된장이 뭐 14kg면 14kg 된장, 그리고 무슨 된장인지 찾아가지고 붙여놓고 파레트에 적재하고 계속 그렇게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다른 식자재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 이렇게 아침에 간장을 또 납품을 해야 됩니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장이 지금 뒤죽박죽이죠. 그러다 뭐 제가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깠습니다. 원래 파레트 통으로 갖고 갔는데 까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날라야 돼요. 구름마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침부터 좀 피곤한 거죠. 빨리 잡아 돌리고 회사에서 또 물고 싸야 되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웃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물류일 회사 들어갔는 데가, 제가 1톤 포터를 그때 안 물어봤어요. 승용차만 물어봤고, 근데 뭐 1톤 포터 뭘 줄 아냐 하더라고. 안 물어봤는데요. 타봐. 예, 알겠습니다. 탔죠. 근데 좀 지나니까 갑자기 2.5톤 조금 1톤 타다가 2.5톤 사면 사람들이 처음에 멍멍하거든요. 차가 확실히 커지니까 1톤하고 2.5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2.5톤 타보라 하길래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사고나 뭐냐면, 괜찮다,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타라고. 예? 가면서 탔죠. 근데 갑자기 3.5톤 타래요. 또 3.5톤도 있었거든요. 3.5톤이 2.5톤보다 조금 길고, 파레트가 총 길게 따지면 총 4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5톤은 3장 반이기 때문에 4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5톤은 그 네모 반듯한 KPP 파레트 같은 경우에 총 8개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3.5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많이 타고 다녔는 게 3.5톤입니다. 1톤도 물론 많이 탔고 2.5톤도 많이 탔지만 3.5톤이 제가 제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3.5톤은 진짜 편해요, 타고 다니면. 그리고 이제 지게차를 물어봤냐 물어봐더라고요. 지게차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요. 차 몰 줄 알잖아, 타봐. 타봐 하더라고요. 그래가 예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타는 그 자식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핸들 돌려가지고. 근데 자동차 후진할 때랑 생각하듯이 항상 지게차는 후진을 잘 해야 돼요. 들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후진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핸들이 반대쪽 돌리니까 초짜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입식 지게차, 서서 모는 지게차가 있어요. 저것도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좀 헷갈려요. 이제 좌식 타다가 입식 타면 사람들이 좌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요. 근데 입식은 바로 옆에 핸들이 달렸거든요. 핸들이 서가지고 바로 옆에 핸들 돌리니까 이게 이제 적응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좌식은 좀 잘하는데 입식에서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입식하고 좌식 두 개 다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뭐 실력자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입식하던 사람도 좌식하면 잘 못하고요. 좌식하는 사람 입식시키면 또 잘 못해요. 뭐 서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익어가지고 다 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참깨 뭐 여러가지 이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된장부터 해갖고 뭐 5만 1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를 맨날 이렇게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어느 업체 갈 건지 다 포장해가 뭐 이 집에서 간장 5개 시키면 5개를 붙이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파레트를 하루에 28파레트, 30파레트 정도. 이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게 이겁니다. 계속 아까 전에 처음에 납품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레트에다가 적재해갖고 랩을 감아야 됩니다. 랩 이거 감는 것도 힘들어요. 초짜들 한 3번 연달아 감으라고, 3파레트 연달아 감으라 하면요 머리 핑핑 돌아쁩니다. 아래 위로 단단하게 안 물면 이게 또 가다가 다 쓰러져 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다시 반품입니다. 일 커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제품들, 이게 이제 해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도 있고, 뭐 여러가지 회사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종아리 이제 근육통이 쏠리죠. 이제 계속 이제 보통 저 된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된장 쌈장 이런 것들 보통 14kg, 15kg 합니다. 뭐 17kg짜리도 있고요. 소금 뭐 천일염 이런 거 26kg. 보통 이런 된장 간장을 양쪽에 한 개씩 들면요 보통 34kg에서 뭐 40kg. 그게 34kg에서 40kg를 계속 들고 날라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한 개씩 들고 나를 일은 별로 없거든요. 왔는 김에
2개씩 들고 계속 들고 와가 여기 팔레트, 이거는 A 팔레트, B 팔레트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5시나 6시 그때쯤 납품을 가는데, 납품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날 모든 물량을 다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뚜기 CJ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크기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뭐 300g도 있고 500g도 있고 뭐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정말 웃긴 게 많아요. 무슨 양념, 무슨 양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류도 엄청 많은데 이것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지 물건이 쌓여야 되는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이 딱 들어오면 이런 물건들 위치, 재고 얼마나 남았냐,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냐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골 터지죠. 유통기한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항상 일을 작업해야 된다는 거. 하루에 2000가지 넘는 품목 중에 잘 나가는 제품이 있을 거고 잘 안 나가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가지고 바로 또 재고 보충을 해야 되니까 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고가 남아 있게끔, 그리고 너무 쌓이면 안 되니까, 또 그거 뭐 너무 쌓이면 또 만년 재고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급한 거는 오뚜기 물류센터 가서 또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물류센터에 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돈을 주고 또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정리정돈 잘해야 되고, 이런 렉에다가 위치별로 얼마 있는지, 그 다음날 얼마 정도 나가는 건지 대충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꼬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소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소분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간장이나 이런 것들 봉지에 일일이 싸가지고 라벨 붙여가지고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양조 식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초가 천지고요. 들깨 가루부터 해가 모든 가루가 다 있습니다. 뭐 비레빌 가루가 다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가루 이름도 신기한 그런 가루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위치를 처음에 다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나 빡시겠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일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뭐 일하다가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 물건들도 제자리 다 정리하고요. 뭐 완파레트 같은 경우는 이런데 올리면 되지만 뭐 이 한 팔레트에 여러 가지 섞인 게 있거든요. 그럼 일일이 다 까대기 해가지고 제 위치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날짜가 앞으로 오게끔, 새 거가 이제 뒤쪽에 가게, 항상 선출이 중요하니까 그거 준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입식 지게차입니다. 여기 보면 핸들 돌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고 내리고 꺾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좋은 거는 좌우도 되는 게 있거든요. 손잡이 한 개 더 있겠죠. 일단 요거는 3단까지 올라가는데 4단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오뚜기 물류센터 가면 4단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높이 올라갑니다. 그거 그 꼭대기에 그 지게바를 꼽으려고 하면 눈이 심심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떨 잡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떨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이 지게차 몰 때는 항상 조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발판, 요걸 밟아야지만 지게차가 움직이거든요.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 잡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겨자부터 해갖고 강황국수, 도나츠 가루, 순우추 뭐 다 있죠. 참 정이 갔던 그런 집, 딸기잼도 뭐 여러가지 큰 거 작은 거 뭐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 지게차도 또 웃긴 게 입식 지게차인데도 회사별로 또 조절하는 게 다 달라요. 조절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면 이제 뭐 조금 그게 걸립니다, 시간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레트를 쭉 깔아놓고 이제 그 라벨에 보면 지역이 대충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이건 여기 놓고 이건 여기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데 보면 뭐 설탕도 있고요. 설탕, 뭐 쌀, 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전쟁 나면 이거 여기 창고만 접수해도요 그냥 먹고 삽니다. 아무튼 없는 게 없는 식자재가 싹 다 있으니까 일반 뭐 동네 마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무튼 양이 많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뭐 오뚜기 물류센터 같은 데 가면요 와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거짓 말고. 그 정도로 처음에 가면 눈이 띵그랍니다. 와 라면 없는 게 없고요.
막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그게 전국으로 다 나가니까 참, 참. 우리 맨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은 이런 재료인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거 다 똥 된다고. 다 사람이, 인간들이 다 먹고 이게 다 똥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납품하는 건가, 이 생각도 한 번씩 들고요. 좀 웃긴 생각이지만 그렇게 뭐 장난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반대로 야, 우리가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는 배가 부르겠지,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왜 그만뒀냐 하면 아무래도 사장하고 또 그런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사장이 좀 오래 일하면 임금도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같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몇 번 있어가지고 사장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그 계약서 작성할 때는 뭐 그래 조금 하다가 회사 좀 잘 되면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그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제 뭐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은 시키다 보면 더 시켜도 돼, 뭐 정말 뭐 나중에 다음에 또 돈 올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하는 직원들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류 쪽에 보면 오래 일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몸도 빨리 망가지고요, 보수도 적고요. 아까 전에 그렇게 막 힘쓰고 막 그렇게 해도 뭐 일하다 보면 막 땀 차가지고 빤스도 막 찢어진 상태에서 막 일하거든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도 별로 뭐 먹는 것도 좀 신찮으니까, 먹는 게 항상 처음에 저기 일할 때는 밥도 안 줬습니다. 제 사비로 먹어야 되고, 한 번씩 뭐 사장들이 밥 사주는 거 말고는 제 사비로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돈 꼴랑이 200 얼마 받으면서 밥값도 제가 써야 되고, 누가 보면요 저렇게 일하면요 뭐 300~400씩 버는 줄 압니다. 현실은 200만원대 220? 220 그때 받고 일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차라리 카죠, 사람들이. 편의점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당연히 편의점 일이 낫습니다. 편의점 일하면 뭐 물론 편의점 시급대로 안 주는 데도 많겠지만 저렇게 강도가 심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루 종일 까대기 하고 뭐 이러면 몇 톤이 아니고 뭐 10톤 이상씩 이렇게 까대기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쌀 같은 경우도 뭐 주문 들어왔는데 1톤이 들어오면 뭐 500kg가 나간다 하면 반을 까야 돼요. 500kg 무조건 옆 팔레트 다 옮겨야 돼요. 그 상태에서 또 추고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가 제일 짜증납니다. 힘 안 써도 될 거를 무거운 거 계속 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좀 단점이고, 체력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젊은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30대 후반 좀 있고요, 거의 40대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만두고 그 연달아 2번을 다 했는데 역시나 오래 일해봐야 사장들이 돌아오는 거는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해, 이거예요. 임금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몸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접었습니다. 이건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일용직을 했어요. 일용직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쌀, 대형 쌀 요거를 끄잡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힘들어요. 여기를 계속 타고 스파이더맨 같이 올라가서 지게차 지게발에 꼽아줘가지고 이거를 1층으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1층에서 다시 걸어가지고 대형 뭐 20몇 톤짜리 차에다가 다 싣고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하루에 10만원 못 받았어요. 이게 10만원도 못 받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뭐 오래 일할 일은 아니고 잠시 다른 일 찾기 전에 일한다고 했고요. 요때가 제가 키가 175거든요 175에다가 몸무게 뭐 루저죠. 180이 안 되니까 이왕이면 좀 180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렇고요. 몸무게가 거의 뭐 72kg 왔다 갔다 합니다. 71kg에서 72kg, 3kg 왔다 갔다 하는데 73kg 되면 좀 몸이 둔한 것 같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요 키에다가 몸무게가 48kg였어요. 48kg인데 군대 가니까 뭐 고참이 뭐 해골바가지 하나 들어왔네, 니 잘됐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사람을 갈구는 거예요. 쌀 포대기 저거 들고 저로 옮겨라, 드럼통 들어라, 뭐 오막 다 시켜요.
항상 체력 단련 시켜가지고 48kg로 들어가고 군대 제대할 때 70kg 나왔으니까 그것도 고참이 의해 보면 뭐 나쁘기도 했지만 덕분에 뭐 체력은 그 사람 덕분에 많이 길러졌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마트 쪽에도 납품했거든요. 마트 쪽도 납품했는데 마트에 식자재 마트 같은 데 일하면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물 시키는 사람. 근데 물을 또 한두 개 시키는 게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6층에 아파트 6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 장마철에 비 엄청 오고 꿉꿉한 날에 6층에 2리터짜리 6개 뭉튀기면 12kg거든요. 한 개 물 2리터가 2kg입니다. 2kg인데 6개 뭉튀기면 12kg잖아요. 그거 두 뭉튀기 들면 24kg잖아요. 24kg 들고 6층까지 올라가면 끝인데 24kg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을 10묶음 이상을 시켜요. 뭐 3개 4개 장난 아닙니다. 3개 4개 들면요, 그럼 팔 뭐 겨드랑이 끼고 한다는데 그러면 사람 죽어요. 체력이 정말 되는 사람이면 뭐 4개씩 들고 손가락 2개씩 걸어가지고 48kg 48kg 들어가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 사람 뒤질 것 같아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2개씩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다리 후들후들거리죠. 내려오면요 다리 풀립니다. 근데 또 올라가야 돼. 그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음식점에 납품을 가면요,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는 그 사장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근데 제가 식자재 납품을 하는 그 배달 기사로 가면요 엄청 불친절해요. 사람이 180도 다른 그런 쓰레기 같은 사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골인이었는데도 인연 끊은 인간들도 있고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그래 갖다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돈 쓰고 부리는 건데 너희들이 뭐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뭐 그래 짜증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금을 하러 가면 수금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수금이 뭐 밀린 돈 1분만 줄게 하면 돈 100만 원 주는데 현장에 세리 보라고, 사장님 믿고 뭐 세리 보겠습니다 하면 빨리 세리 보고 가라고 사람 신경질 내요. 그런 인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아니 지가 쓴 물건인데 지가 돈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수금을 하러 가면요 짜증을 냅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지금 돈 받아야 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남의 물건을 썼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배달 기사들한테 짜증을 내냐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이 많아가지고 역시나 물류 쪽에 일하는 것도 하여튼 물류 자체가 모든 걸 이동을 하는 거죠, 물건 같은 거를. 근데 식자재 마트에 일하는 거는 역시나 빌런들이 많다. 물론 손님들도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음식점에 납품 가는 그런 거, 뭐 쌀도 시키고 파도 시키고 뭐 오만 거 다 시켜요. 정말 다양하게 다 시켜요. 그런 인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장사하는데 지가 무슨 물건 쓸지 직접 와서 사진 않고 전화로 그냥 계속 갖다 달라는 겁니다. 재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올바른 사장님들 보면 직접 와가지고 깨끗한 상품들 자기가 골라가지고 카트에 담아놔가지고 배달해달라 하거든요. 그런 사장님들은 그래도 자기가 제품 상태를 보고 그날 장보러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장사 안 되는 집들 그 배달시킨 데 가보면요 팔이 날립니다. 위생도 더럽고요. 내 진짜 뒤로 가가지고 그 식당 안에 그 주방 보면요 정말 더러워요. 뭐 재탕하는 것도 있고요. 막 사람들 먹다 말 그런 걸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건 다 막 승질 같아서 막 다 신고해가지고 시객청 다 신고해가 다 문 닫게 하고 싶은데 그 인간들도 처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또 저는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해 줘야지 제가 또 먹고 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그런 음식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안 된 사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인격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상처받는 게 좀 많아요, 일하면서.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저는 식자재 마트 납품은 안 합니다. 식자재 마트도 여기저기 해봤는데
역시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요. 몸도 힘든데다가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게 좀 단점이고, 식자재 하실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트를 접고 이제 빵 자재를 또 납품하는 물류 일이 있더라고요. 빵 자재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밀가루잖아. 밀가루하고 뭐 팥,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다 무거운 거예요. 딱 봤을 때 다 무거워요. 무거워. 그 버터 이런 것도 무겁고요. 체아 건지면 무조건 10kg. 딱 보면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면 뭐 밀가루 종류별로 뭐 중력, 강력 뭐 여러 가지 밀가루가 있고요. 설탕, 뭐 CJ 제일제당이 나오는 설탕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또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불편하고요. 한 집에 심한 것은 막 50포씩 시키 보니까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는 집에 밀가루 이런 거 엄청 자주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 포에 20kg인데 뭐 솔직히 5포만 날라도 무게가 벌써 100kg 아닙니까? 근데 100kg인데 그 집만 가는 게 아니고 그날 가야 될 점포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갈 재료를 다 싸야 돼요. 여기 보면 하얀 거 이런 게 마가린, 버터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무튼 이런 뭐 진짜 빵 재료 들어가는 게 1000가지가 넘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 박스부터 해갖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울 것도 많고 점포 위치도 하라고 이런 것도 보면 다 앙금입니다. 앙금, 팥도 뭐 완두도 있고요, 솔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또 팥이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침 6시 항상 6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6시 50분에 도착해갖고 그날 갈 물건을 그날 가기 전에 일단 아침에 이런 재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창고에다 다 일일이 손가락에다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자기가 갈 코스를 제일 마지막에 갈 것을 여기 택배랑 똑같습니다. 이 안에 택배는 그 대신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거의 없죠. 좀 헷갈은 그런 것들 많고 이런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거의 배달 안 하잖아요. 보통 택배들은 뭐 몇백 g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택배 시켜봐야 1-2kg, 뭐 무거운 거는 뭐 10kg 다 치더라도 20kg 뭐 30kg 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택배랑 다르게 다 무거운 겁니다. 일단 다 무거워요. 이것도 15kg고요. 죄다 무겁죠. 이것만 실어도 차 대를 안 씁니다. 이게 1톤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1톤 이상 무조건 싣고 다녀야 되는 과적이죠. 어쨌든 간에 과적입니다. 과적인데 우리나라 포터들 보면 뭐 3톤씩까지 실는 차들도 많으니까 뭐 1톤짜리 차에다가 1톤 조금 늦게 싣는다고 뭐 그런 거 갖고는 뭐 단속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심할 때는 이 꼭대기까지 꽉 찰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차에서 키가 한 정도 되는데 이 위에는 다 손으로 또 올라가 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가 또 올려야 되고 내릴 때도 올라간 상태에서 내릴 상태에서 또 들고 날라야 되고 또 바쁠 때는 이거 2포씩 들어갖고 또 계단 타고 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40km 등짐 지고 올라가갖고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를 가까이 되면 괜찮은데 점포마다 가까이 못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구름만 놓고 또 옮기고 해갖고 또 줄줄 한 100m씩 끌고 가는 데도 있고. 아무튼 비 오면 정말 지약입니다. 비 오면 이게 밀가루 포대 같은 경우는 그냥 터져요. 손가락이 그냥 터지거든요. 가면 비가 좀 그치든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 밀가루 포대를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다 날라야 됩니다. 비 오면 무조건 지약이에요. 아무튼 저게 참 힘들었는데 역시나 이 사장이 저는 퇴직금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퇴직금이 다가오니까 사장이 자기가 납품을 한다고 나가라 하더라고. 더 웃긴 거는 저보다 늦게 온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은 안 보내고 저를 나가라 하더라고. 제가 사고 친 거 한 번도 없고 회사에 로스 난 적도 없고 제가 회사 물건 빼돌린 적도 없고 지각도 한 번 한 적 없고요. 아무튼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또 뒤였죠. 역시나 그 뒤였는데 제 코스를 자기가 돈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때 좀 일 그만두면서 서러워가지고 울었거든요. 아, 참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한테 또 사장이 또 이렇게 사람 뒤게 하는구나. 지금 저기 만약에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왜냐면요,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밌었어요. 힘들지만 시간도 잘 가고. 아무튼 그렇게 사람한테 또 뒤니까 막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 그 늦게 들어왔는 직원도 후에 또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저 나가고 좀 있다가 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타던 그 차가 집 근처에 납품 가던데 웬 50대 아저씨가 그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나마 잘 적응해갖고 일 잘하는 사람 쫓아내고 더 나이 많은 사람 고용해갖고 그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장은 참 사람 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그 직원도 또 나가버리고, 그 직원도 일 잘했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일 잘했는데 역시나 그 사람도 생각했는 게 제가 나가고 그 사람한테도 일을 더 붙였다 하더라고요. 짜증나지. 자기 사장이 별로 납품을 안 가고 사장이 제가 가는 코스의 그 코스의 일부분을 또 다른 직원한테 뿜빠이 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완전 양아치 생각이죠. 인건비 줄이려고 사장 자기가 납품을 간다는 게 참 그것도 참 할 말이 없었고요. 무슨 제가 뭐 사건 사고를 쳐가지고 잘렸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일 열심히 했는 그 결말이 그냥 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참 그때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자재 납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 6층 엘리베이터 이런 데 무시키는데 이런 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납품을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납품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자동차 도어 쪽에 부품들 납품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어 쪽에 납품을 가면요, 회사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청이다 보니까 그 위에 1차층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1차층. 그 1차층에서 갑질을 많이 해요. 그 2, 3차 밴들은 힘들죠. 1차에서 계속 갈구니까. 제품 뭐 맨날 갖고 들어갈 때부터 뭐 치수 확인 다 하고, 제품 조금만 뭐 치수 안 맞으면 다 가져가라 하니까. 그럼 다시 또 회사 돌아와가지고 A급 다시 또 찾아갖고 다시 찍어갖고 가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회사에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아닌데 남의 회사 가가지고 납품 갔다가 스트레스예요. 어차피 영업 납품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깐깐한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참, 그래서 직원들이 석 달 하면 일 오래 했다 하더라고요. 제 앞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원이 6개월인가 하고 저한테 바톤 터치하고 가뻤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3.5톤 몰면서 납품을 갔는데, 이제 3.5톤 몰면 단점이 물건을 많이 싣고 가잖아요. 1톤만 타는 분도 있습니다. 3.5톤 못 몰아가지고 1톤만 타면 여기 한 땅 이어봐야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3.5톤 타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또 5톤도 있습니다. 5톤도 들어가는데 이제 5톤 더 많이 들어가지만 건디기가 크니까 그렇게 또 많지는 않고, 아무튼 일복은 터져가지고 또 3.5톤을 타고 다니면서 또 빡신데, 해필이면 그 검수가 엄청 빡신 곳에 제가 또 파견이 돼가지고 제 코스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뒷골 땡겨가지고 계속 약 먹고 이래가지고 뒤쪽에 막 그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잘 때도 머리가 많이 아팠고, 꿈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와요. 꿈에. 야, 저 인간들이 꿈에서도 나와 사람을 갈구네. 그때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역시나 일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뭐 남아본들 뭐 되겠습니까? 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만뒀죠. 역시나
자동차 납품 250입니다. 250. 300이 안 돼요. 250 받아갖고 세금 띄고 하면 220만원 조금 더 받습니다. 그렇게 갈굼 당하고 물건 나르고 막 그렇게 해도 현실은 또 250입니다. 아까 식자재 220이었죠. 250. 자동차 부품은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았는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금액에서 또 이런 이제 등뼈 까대기 운송을 해봤습니다. 이게 5톤이거든요. 5톤 차에다가 등뼈 까대기, 여기에다가 이제 포대 자루 같은 거 있거든요. 15kg인가? 그거를 이 안에 꽉 채워야 됩니다. 꽉 채워야 되는데 역시나 힘들어요. 그게 이 안에 꽉 채워가지고 내릴 때도 물론 또 다 손으로 까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15kg 처음에야 뭐 15kg 별거 아니지, 한 100포 200포 넘어가잖아요. 이제 팔이 후들후들하고 어깨도 후들하고 다리도 후들하고 사람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빨리 접었고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았어요. 등뼈 나르는 거. 그리고 등뼈는 웃긴 게 뭐 컨테이너 작업도 해야 돼요. 컨테이너 수입 들어오기 때문에 그 24톤인가 그거 두 차 연달아 돌아보면 그 안에 뭐 10kg짜리부터 해가 30kg짜리가 있는데 그 안에 24톤 되면 48톤입니다. 그 손으로 까야 되니까 4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람 그냥 입에서 단내 납니다. 물론 저 택배 상하차도 빡신데 이거는 컨테이너 까대기는 정말 사람 할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안으로 눕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안 그래도 허리 안 좋았는데 더 허리 무리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은 더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뭐 왜 사람들이 계속 나가겠습니까? 힘드니까 그 뭐 돈이라도 엄청 많이 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역시나 뭐 다른 자동차 납품 회사를 또 갔습니다.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는 다 경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뭐 다 해봤던 일이니까. 이 자동차 납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가야 될 그 자동차 부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종류 부품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분량이 잘 나는 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 그 1차 뭐 하청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거기 재고 같은 거 다 파악하고, 그 다음날 생산 얼마나 타는지 다 파악하고 미리 채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이면 빨리 준비해 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요.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나 뭐 현대 기아, 그 다음에 뭐 GM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쌍용도 있고. 자동차 아무튼 간에 완성차에서 생산 얼마나 타는 거에 따라 하청들도 다 따라 움직이니까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이거 항상 즐겁게 타고 다녔는데 손가대기도 많이 하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일을 했는데 역시나 빡십니다. 자동차 납품 자체가 오래 일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오래 일하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일에 비해서 돈이 일단은 좀 안 되고요. 거의 3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200만, 250만원 그게 거의 한계입니다. 좀 더 많이 받으면 280만원 정도 받고요. 너무 짜요. 그리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해보신 분들 대충 알아요. 그 갑질 그 지대로 한번 당해보시면, 저 한 번은 검사로 들어갔는데 나가락하더라고. 납품 왔는데 저 납품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나가락하더라고요. 왜 나가락하냐, 다시 들어오라 하더라고. 보니까 들어올 때 인사 조금 더 수그리고 안 했다고. 그냥 한마디로 완전 갑질이잖아요. 인사를 공손하게 더 수그리 안 하고 그냥 목내 정도 안녕하세요 이래 했다고 지 기분 나쁘대요. 그리고 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빠꾸시키는 인간도 있거든요. 진짜 패주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살락하면 더러워도 또 굽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차 하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한 그 6,800, 7,000 정도 벌더라고요. 저는 그 이렇게 해봐야 3천만 원인데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돈도 적게 받는 것도 억울한데 무시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만뒀죠.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올 때마다 갑질을 하니까 아무리 그 사람 비율을 맞춰고 뭐 음료수 사주고 생쇼를 해도 더러운 놈 안 변해요. 그런 인간들한테 맨날 돈 쓰는 것도 아까웠고, 항상 가기 전에 뭐가 좋고 저 사람 뭐 좋아하지 해갖고 좀 친해지려고. 근데 또 위쪽에서 뭐라 해요.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또 협력업체 편의를 봐준다고. 근데 그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갑질을 하니까 거기서 또 스트레스였고요. 눈물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때려치우고 이제 다른 일을 또 찾다가 이제 음료수 납품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아쉽게도 다 정규직으로 그동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차 타고 파레트를 이렇게 하나 둘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반대쪽에도 7개 14파레트 실어갖고, 이게 이 정도 실으면 차가 진짜 내려앉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게 다 물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GS나 뭐 세븐일레븐, 그 다음 이마트 물류센터, 뭐 각종 대형 물류센터에 다 납품으로 갑니다. 그래가 거기서 하차해가지고 몇 개 갖고 왔니, 뭐 주문 들어왔는 것만큼 또 허락을 맡아요. 검수 받아가지고 또 넣어주고요. 제품 내놔주고, 지게차도 또 직접 다 내놔야 됩니다. 내놓는 건 좋은데 이거 혹시 쏟으면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이런 거 빡셨고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요, 이렇게 아침에 일단 오면 전날 싸놨는 거 납품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포장도 따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마트에 가면 뭐 10개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손으로 다 이거 20개 들어있으면 이거 다 뜯어가지고 손으로 그 박스 만들어갖고 일일이 다 옮겨야 됩니다. 그 작업도 해야 되고요. 뭐 기획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게차, 자기 지게차가 있어요. 지게차별로 자기가 오늘 물건 싸야 될 거, 그러니까 뭐 콜라가 뭐 몇 개다, 그 다음에 뭐 사이다가 몇 개다, 그 다음에 뭐 환타가 몇 개다. 그러면 뭐 통파레트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또 손으로 까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헬스죠, 헬스. 일일이 이 완제품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나간 것도 있고요. 그 이상 또 물건 들어오면 모지르는 건 또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또 행사하는 건지 이 스티커 다 발라야 됩니다. 일일이 다 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까야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까야 됩니다. 이거 보면 다른 직원들도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참 음료수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음료수가 정말 이 회사 안에 음료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전쟁 나면 물 걱정할 필요도 없이 많았는데 어차피 일하러 온 거니까 이게 음료수가 아니고 그냥 다 물건. 너무 다 무겁잖아요. 이거 한 개 들면 하루 종일 이거 쌉니다. 그냥 계속 싸고, 그 다음 날 나갈 거 계속 준비하고, 아침에 오면 전날 싸놨는 거 이제 차 타고 납품 갔다가 와서 또 이거 하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더라고. 항상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라니까 사람을 좀 무시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때리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저 사람들 뭐 잘못한 것도 우선 친해보려고 갔는데 저만 비정규직이었어요. 다 정규직이었어. 그 사람들이 저것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부터 야, 내가 뭐 내 얼굴에 비정규직이 적혔냐, 뭐지, 왜 사람들이 저러지. 다 같은 인간인데 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란 한마디로 뭐 그렇다고 정규직이 뭐 학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먼저 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정규직을 안 뽑고 그냥 비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 일 잘하면 또 정규직 쓰고, 요즘에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정규직이었는데 이제는 신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안 뽑고 다 비정규직 뽑으니까 용역을 쓰고, 용역에서 뭐 6개월 지나면 뭐 정규직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아무튼 불공평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사장님하고 면담해가지고 난 처음에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때문에 때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하나 친해지려고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데 참 아무튼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성질 같아서 뭐 다 때려치고 나면 못 먹고 사는 하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회사 댕길 필요 없습니다. 또 나오면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아무튼 그때 이후로 계속 그런 뭐 자동차 납품부터 해갖고 물류 쪽에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약을 먹고 일해야 돼요. 이 진통제랑 근육이완제. 근육이 계속 늘어지고 항상 어깨 같은 게 탈골같이 막 계속 근육이 땡기고 통증이 계속 와요. 허리도 물론 디스크 이런 거 무리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도 많이 나가고 발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살도 장난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체격이 작은 체격이다 보니까 통뼈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약한 뼈예요. 그리고 근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깡으로 하는 건데 원래 마른 사람들이 또 이런 물류 쪽에 일을 잘합니다. 저번에도 뭐 직원 제가 그때 대리로 있을 때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해병대 나왔대요. 체격도 좋고 일 잘하게 생겼다 했는데 그날 점심 먹고 도망갔어요. 뭐 하겠대요. 쌀 들고 뭐 식용유 나르고 하니까 팔이 후드로 빠져갖고 뭐 하겠대. 해병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미리 얘기하고 나가라. 괜히 어중이 떠중이 같이 일하다가 사건 짚으면 지게차 몰다가 어디 다우포 못 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때도 20대 신입을 뽑아놨는데 지게차 타다가 막 창고 옆에 때리박아가지고 다 찌그려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거 힘들었고 3.5톤 타고 보내놨더만 남의 차 또 때리박아가지고 또 난리 나가 사장님한테 욕 개가 쳐도먹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 관리 못했다고 또 욕도 먹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참 물류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그래 몰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물류 일 자체가 일도 힘들지만은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만 세상이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무거운 거 이렇게 나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안 하죠. 최근 들어서 뭐 배달 민족 같은 거 오토바이 배달하는 게 훨씬 돈을 잘 번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오토바이 배달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지라노 먹고 콜 받아가지고 다만 좀 짜증나는 게 비 올 때 운전하는 게 좀 위험한데 그 외에는 자기 시간도 있고 음식 찾아가지고 갖다 주는 일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거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때 아가씨 한 분이 뭐 배달학기를 한 달에 얼마 버냐고 400만 원 번대요. 저는 한 달 생쇼 해가지고 무거운 거 나르고 이렇게 해도 250인데 4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그때 좀 허탈했죠. 나도 그만두고 저거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제가 또 원래 바이크를 좋아하고 오래 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업으로는 또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배달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힘들어도 이게 저한테 맞다 생각해서 이제 화물차 타고 뭐든 실어가지고 갖다주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무슨 일이든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직업에 뭐 기천이 없다듯이 뭐든 노력하다 보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수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백수도 능력이기 때문에 뭐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굳이 뭐 일하라 한다고 일할 것도 아니고 저도 백수도 많이 해봤고요. 뭐 직장인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백수랑 직장인은 한 끗 차이입니다. 어제까지 백수라도 오늘 면접 취직해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직장인이에요.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백수가 조금 안 좋지만 백수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일단 몸을 많이 안 쓰니까 몸이 좀 건강해요. 다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여기저기 돈 나갈 것도 많은데 돈이 없으면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는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 안 받아주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회사는 나를 몰라보지? 하여튼 그렇지만 또 자기 말고도 또 알고 계는 사람들 원체 많으니까 또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자전거 타다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무릎이 인대 쪽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치료한다고 지금 계속 병원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요번에 새로 취직한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하고 면담을 한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다 하고, 사장님도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이제 회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한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도 회사에 보탬을,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회사가 잘 나가야지만 또 제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찜질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과 면담 받고 이제 회사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회사를 나가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뭐 떳떳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저 어릴 때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사무직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남들이 보면 뭐 사무직 앉아가고 노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위에 뭐 과장부터 해갖고 뭐 계속 깨지고 이렇게 보면 또 뭐 프로젝트 뭐 하고 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사무직도 저는 뭐 물류직 하면 사무직하고 겸용으로 다 해야 되니까, 또 영업하면 또 다른 또 회사 직원들도 만나갖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으니까 다 해봤지만은, 생산직은 또 생산직대로 또 계속 똑같은 라인 타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아무도 못 합니다. 지겨운 사람들이 절대 못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다 뭐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쉬는 분도 있고 아파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분도 있고 뭐 장애인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 자기의 그 개인 인생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 그냥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돈 어차피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뭐 죽을 때까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 그냥 제일 딴 거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볼 때 이제 가격을 보고 싼 거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아무튼 인생이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힘내시고 이런 되도록이면 약 안 먹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무리 뭐 시급이 오르고 해도 지방은 뭐 현실은 월급이 200~300입니다. 200~300 300 이상 벌기가 힘들어요. 2교대 아닌 이상은 300 이상 힘들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기술직이나 경력 그런 사람들이 뭐 400~500만원 뭐 600만원 이상 벌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300 이상 벌기 힘듭니다. 거의 그래. 거의 제 주위에도 물론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거의 뭐 300 이상 벌기 힘듭니다. 수도권은 확실히 다르겠죠. 지방은 임금이 좀 짜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맞춰 살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 또 줄줄 길었는데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모두 부자 되는 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장난감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현실은 200~300 월급으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서글퍼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힘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